너무 어두운데. 너무 어둡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민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회로 해가지고 여기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이번에 나오면서 요즘 이상한 법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신고를 하고 나오느라고 참 고생을 했는데, 요즘 외부 강의를 나오려면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긴 했는데, 다행히 나온 데는 일이 지장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말은 NTF1 특강인데요. 여러분들 저기 어디야 수업 중에 아마 화면으로 저를 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도 매번 앞에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많이 떨고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요, NTF1 특강이긴 한데, 내용이 취약점 분석이긴 한데, 현재 이게 취약점 분석이라는 게 어느 회사에서는 보안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보안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안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 대부분 여러분들 웹이라 보면 이제 그냥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회원가입을 하고 물건을 산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인증서 이용해가지고 인증서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OWASP라고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정해진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하나 형태거든요. 국제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뭘 하냐면 각 시기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점으로 많이 발견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탑10을 발표하는 협회 같은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0개로 해서 나오는데, 그게 나온 게 2013인데요.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부분이 2013이고요. 그리고 2013에서,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 회의를 거치면서 10가지를 이제 선정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2015년도에서도 나온 게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보다 외부로는 현재 2013으로 나온 게 가장 최신 형태고요. 그 외에 현재 나와 있는 거로 따지면 이제 모바일로 나와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모바일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PT를 많이 했으면 좋을 텐데 PT 양이 좀 작아요. 제한이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이렇게 해서 50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강의로 해서는 짧은 시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이 좀 빼먹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OWASP가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탑10 해가지고 현재 2013이랑 그 이전 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버전이랑 이전 버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 부분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식의 보안 위협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10가지를 다 했으면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제가 4가지인가 3가지인가를 여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실제 어떤 식으로 사례가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공각 시나리오로 이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로 현재 가장 최신에 나와 있는 게 2014년도에 나와 있는 모바일 탑10에 대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요약 부분을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내려와? 자, OWASP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그냥 그대로 보시면 이래요. 그냥 공개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프로젝트로 국제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최근에 와서 컴퓨터를 안 쓰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물론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로 현재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에서 따져가지고 인터넷 속도로는 현재 국내가 전 세계에서 1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슈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오픈소스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로 현재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니까 이 소스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검색만 해보셔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웹에 대한 정보 노출되는 부분이요. 웹에서 정보 노출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많이 하거든요. 웹사이트에 가입했어요. 그냥 쭉 찾다가 자기가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쭉 이제 상품을 찾다가 이 상품 괜찮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때 보통 URL이라고 그러죠. 보통 웹사이트의 상단에 주소 입력되는 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누구한테 카톡이나, 요즘 PC로도 카톡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카톡이나 이런 거에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보내버리다 보면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세션 정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 자신이 로그인한 세션 정보가 포함되거든요. 이 세션 정보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딴 사람이 이 세션이 자기 거인 것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뭐 공격이 되는지 그런 형태를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건데, 하여튼 그런 그 웹에서 노출되는 정보 유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악성 파일이나 스크립트,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안 써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써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0년대 초에 조금 써보였는데 백오리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는 뭐를 하는 거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그 보서버라고 불리우는 작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이즈 작은 거. 유용한 프로그램을 올리면서 보서버라는 걸 같이 포함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상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를 다운받아 설치해요. 설치될 때 해당 컴퓨터에 이것까지 같이 설치가 돼요. 그러면 저한테 날라옵니다. 물론 제가 해커 입장에서 걔가 그렇게 올렸다 그러면 저한테 뭐가 날라오냐면 그 사람의 IP가 저한테 날라와요. 이 IP 컴퓨터에다가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날라와요. 그럼 저는 그 IP를 가지고 거기를 접근하면 보서버라는 게 있는데, 얘가 거기에서 실행되어 있으면 제가 접근해서 그 정보를 빼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같은 경우 그 사람이 키 입력하는 게 있죠. 싹 걷어서 다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물론 현재는 V3나 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니까 V3나 뭐 알약 같은 걸 많이 쓸 텐데 그걸로 다 잡힙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진짜 해커라고 불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있으면 이런 툴을 사용하지 않고요, 들키지 않을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악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킹 프로그램이죠. 그냥 해킹 툴 같은 것들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현재는 대부분의 백신으로는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백신 작업을 백신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신 분들 많아요. 보면 백신은 설치되어 있는데 치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해요. 그냥 놔둬버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인데,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여러분 정보를 보존하는데, 그러니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안 취약점 같은 등, 보안 취약점이라는 취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약점이에요. 그냥 약점. 외부에서 공격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해당 약점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일 공격을 한다라고 이제 그 공격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해당 컴퓨터나 해당 시스템에 하나의 문제라도 있으면 그 틈을 파고들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전체의 약점 중에 하나만 잡으면 돼요. 공격자 입장에서는. 근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어하는 쪽이 공격하는 입장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취약점이 있으면 취약점 부분을 발견해서 이 취약점 부분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취약점 부분에 대한 연구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중에서 빈도가 많이 발생하고 보안상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탑 10을 이제 여기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발표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이슈가 현재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온 건 2013년도에 나온, 그게 가장 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쪽 부분에 자꾸 올라가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주의사항 부분입니다. 주의사항.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만 생각합니다. 탑 10이 전부인지 아는 경우가 있는데, 공격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취약점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취약점이라는 건 무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탑 10 외에도 많은 위협 요소가 있으니까 같이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테스팅 가이드와 그 다음에 코드 리뷰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쪽 분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공격 방법은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공격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격하는 게 막히면 그에 대한 공격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겠죠. 현재 와서는, 최근에 와서 공격 방법은, 예전에는 이런 게 주된 공격법이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 접근해서 정보를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나오는 게 접근해서 정보를 유출시키는 거. 이거 위주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서비스를 못하게 막아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죠.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해당 서버에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외부로 어떤 강의나 외부로 무슨 컨텐츠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악의적인 생각을 가진, 대부분의 보면 중국의 서버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뭐를 시키냐면 처음에 얘만 감염을 시킵니다. 얘만. 그럼 얘가 여기에 접근한 컴퓨터를 다른 데 또 다 감염시켜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감염시키고 서로 계속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숙주가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 숙주였는데 감염시키고 다시 감염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컴퓨터를 감염시켰다가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접근 신호만 날립니다. 접근 신호만 날려버리면 하나 생각을 해보면 한 수백만 대의 컴퓨터, 전 세계에 있는 거라 그러면 수억의 컴퓨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염된 부분이 있으면 그게 같은 날 동시에 한 개의 서버에 동시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동시에 들어온 트래픽 양이 무지 많아질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것들 해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고향이 혹시 멀리 계시는 분들 보면 명절 때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차표를 끊으려고 인터넷상으로 한번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상으로 기차 예매를 하면요. 딱 들어간 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고 한참 있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제목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 F5번을 연타를 합니다. 그 순간에 자기 순위 자꾸 뒤로 밀려가요. 왜 그러냐면 동시에 전국에 있는 사람이 하나의 서버를 동시에 접근한 상태잖아요. 동시에 접근을 한 상태잖아요. 동시에 접근을 했으니까 그 발생한 데이터는 무지 많을 거거든요. 그 중에 들어간 애도 있고 대기된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때 F5번을 눌러보면 뭐가 되냐면요. 자기 컴퓨터는 초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접근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한 이 정도 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F5번 눌러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스타트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때는 F5번을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약간 달라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졌냐면, 여러분들이 거기 대기 몇만 번을 기다리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F5번을 때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놔주고 있습니다. F5번을 연달아 날려버리면요. 계속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서 이제 신뢰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신뢰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데이터가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 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시스템이 죽지 않고 꾸역꾸역 하나씩 처리를 해나가게 하는 게 신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시스템은 합니다. 근데 이걸 도스 공격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내에 있는 그 지방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접근했을 때도 그런 정도로 시스템이 다운될 텐데, 게다가 척도청에서 운영하는 게 나름대로 서버 규모도 꽤 될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중지가 되는데, 특정한 날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에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접근하는 사람이 동시에 몇만 건이 생겨버린다 그래버리면 시스템은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서비스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고객들 전화 막 오겠죠. 안 된다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막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막아버려서 뭐를 하냐면 전화를 하는 거죠. 그쪽 그 해커들이 돈 내놔라. 그럼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형태의 공격이 최근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공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취약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뭘 하냐면 그 의미 없는 접근 있잖아요. 그죠? 얘를 갖다가 다 걸러내면 되는데 그 의미 없는 접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공격 방법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격 방법도 아마 디도스도 거의 다 망할 때가 되면 또 다른 어떤 형태의 그 형태로 발전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탑 10이 전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뀌어갈 거기 때문에 보안 위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알아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을 보면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 코드 한 줄을 바꾸지 않더라도 취약점에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자체에 수정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가진 취약점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 지금은 취약점이 아니었어요. 근데 뒤에 공격 방법이 발전되고 이러다 보면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해서 막아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들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그 공격에 대한 취약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부분에 대해서 이 생각 들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격법이 워낙 많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대부분의 경우가 보면요. 별 생각 없이 여러분 폰으로 뱅킹 하시죠. 그렇죠? 저도 별 생각 없이 폰으로 뱅킹 하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현재 이게 유출될지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한때는 초기에 이랬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하고 저도 보안 쪽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도 아마 했던 게 가장 뒤에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폰뱅킹 자체. 왜 안 하냐면 솔직히 내가 보안을 하고 내가 컴퓨터를 하지만 내가 못 묻겠는데 어떻게 쓰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 그냥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막아가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계속 처리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외부에서 공격팀을 갖춰가지고요. 각 서버들을 주기적으로 공격을 해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그쪽에 알려줘요. 알려주면 그 취약점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형태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다음에 도구를 지혜롭게 활용을 하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도구는 이제
보통 보안 툴 이야기합니다. 보안 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백신이 되겠죠.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유료로 구입하시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쓴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세요. 윈도우즈 있죠. 윈도우즈는 정품을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윈도우즈를 그러니까 윈도우가 됐든 딴 운영체제 됐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요. 운영체제는 정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인 업데이트만 제대로 해도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그 어떤 공격에 대해서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이 백신 부분입니다. 백신도 여러분 유료하고 무료가 있으면 무료 부분은 아무래도 특정 기능이 막혀져 있어요. 특정 기능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유료로 쓰라 그러는데 저는 유료로 잘 안 쓰고 이 짓을 합니다. 제자 중에 취업한 애가 야 너희 회사 뭐 쓰냐? 그거 내놔봐. 이래가지고 인증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긴 한데 자기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면 가능하면 얘 같은 경우는 정품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구 자체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취약점을 알아도 취약점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보안 자체가 항상 따라다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보안 자체가 항상 따라다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문화적 인식 개선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보안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죠? 저도 신경 안 쓰고 쓰는 경우가 무지 많거든요. 근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보안에 대해서 신경 쓰는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정품 윈도우즈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백신 정품을 사용해서 주기적인 업데이트만 지속적으로 해주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혹시 아직까지 그 윈도우 XP 쓰시는 분 혹시 없으시죠? 윈도우 XP를 아직까지 쓰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윈도우 XP 아직 쓰는 경우인데 MS에서 윈도우 XP 같은 경우는 이미 업데이트 자체를 중지를 했어요. 중지했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는 보안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노출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P나 그리고 운영체제 같은 경우가 너무 좀 뒤로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용을 하지 않고 최신의 버전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윈도우 7하고 윈도우 8i 같은 경우를 보시면 10으로 전부 다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죠? 그때 안 하신 분들 계시죠? 무료로 해주는 게 지났는데 그때 하셨을 때 빨리 하셨어야 돼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유료로 다시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예전에 아마 노트북이나 PC 같은 거 사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보안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나는 별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정보는 하긴 우리 컴퓨터를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 그러더라도요. 얼마 전에 그거 있었죠. 그 은행 정보 유출된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쇼핑몰 같은데 얼마 전에 옥션에서 있는 정보들 유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거 실제 유출보다 어떻게 보면요. 쇼핑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사고 팔아요. 개인정보를.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걸리기는 한데 일단 문화적 인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안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10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OWASP에 대한 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가 이제 2010 버전으로 지금 이제 나와 있었던 부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색이 입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은 그대로 아직까지 문제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보안 설정 오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넘어가지만 원래 있었던 게 6번에 있었던 게 5번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있었던 불안정한 암호 저장 형태 같은 경우가 얘가 민감 데이터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데이터예요. 보안상 민감한 데이터, 보안상 중요한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 부분들이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우리 관리 좀 잘 못하시잖아요. 그죠? 원래 비밀번호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갱신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갱신 잘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럽니다. 비밀번호 바꾸기 귀찮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글로 기억합니다. 한글로. 비밀번호를 이렇게 하잖아요. 특수문자, 대문자, 소문자, 요즘은 특수문자, 대문자, 소문자 세 가지를 다 포함시켜서 최소한 10자 이상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10자 이상 쓰다 보니까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뭐를 하시냐면요. 이런 걸 합니다. 그냥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한글 단어를 생각을 하세요. 단어를 생각해서 그대로 옮겨버리면 알파벳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이렇게 하세요. G 같은 경우 있죠. G는 숫자 9로 무조건 쓰세요. G는 숫자 9로.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 있잖아요. E 같은 경우. 걔도 무조건 숫자 2로 쓰세요. 숫자 2로.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 있죠. A는 무조건 골뱅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만 기억을 하고 있냐면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영어 단어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패스워드를 만들 때는 그 모양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규칙을 알고 있으면 그냥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딸 이름이 큰 딸의 이름이 황서영인데 걔 이름을 그대로 써요. 그냥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영어 상태에 두고 한글로 쭉 써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바꿉니다. 일부를. 그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기억하면 나는 기억은 한글로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써지는 거는 다르게 써지거든요. 그런 형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웃을 때 쓰는 표시 꺽쇠라든지 그다음 tilde 있죠. 이런 물결 흐름 표시로 되어 있는 그 이름이 tilde인데 그런 기호 같은 걸 포함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패턴을 만들어 놓고 쓰면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꾸기가 편리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맨날 집에 갈 때마다 패스워드를 바꿔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근데 항상 기억하더라고요. 이게 대단하다 그랬어요. 패스워드가 한 2, 30자 돼요. 그거 어떻게 기억하냐 그러니까 기억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긴 하던데 저 같은 경우 그런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은 그런 쪽 부분까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데이터들을 뭐라 하냐면 민감 데이터라 그럽니다. 뭐 아무나 이런 같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돼 있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원래 있었던 그 A6에 포함되어 있던 A6인 여기 보안 설정으로 포함되어 있던 게 알려진 취약점이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컴포넌트가 뭐 이야기하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냥 그대로 회사 다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중에 이제 실제 보안 쪽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보안 쪽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을 하신다 그러면 컴포넌트죠. 뭐냐면 그냥 요소예요. 그냥 요소. 프로그램의 특정 요소. 여러분들이 그 제가 그러니까 웹인데 쇼핑몰을 하나 개발한다고 할게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제 모듈이거든요. 결제 모듈을 보통 우리가 안 만들어요. 결제 모듈을 만들어서 그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하게 되는데 그 회사 자체에서 만들어놓은 모듈을 대부분 구입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직접 개발 안 하고요.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정부에 있는 보안 기관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쓰는 게 좋은데, 근데 일단 그러니까 뭐 모듈이라 이야기 하더라도 어찌됐든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만일 그 요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면 또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웹상에 그냥 텍스트 박스 하나 있습니다. 검색하기 위해서 텍스트 박스에 있어서 거기 여러분들이 검색을 입력해서 검색 누르면 검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요소가 있을 때 그 요소 자체가 정보를 유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취약점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려진 취약점이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당연히 그 프로그램에 있는 사용했던 데이터는 유출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리다이렉트와 포워드 이야기는 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리다이렉트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떤 작업을 해서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클릭하면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전 페이지로 되돌아갈 수 있죠. 그죠? 그런 형태. 또는 그 다음에 뭐냐면 현재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현재 페이지 정보를 다음 페이지에 넘겨줄 수 있거든요. 걔를 포워드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URL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URL이라 그러면 여러분 웹상에서 보면 네이버를 예를 들면요. naver.com 그 다음에 역슬래시 나오죠. 원자 표시 나오고 그죠? 슬래시 나오구나. 슬래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저런 것들 나오고 슬래시 계속 나오다가 뒤에 가다 보면 물음표 나와가지고 ID 물음표는 어떤 이상한 값 나와 있죠. 그죠? 그 값들이 뭐냐면 get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데이터를 보통 포워드 시킬 때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는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중간에 가로챌 수 있다라 그러면 뭐 그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션 정보 있죠. 그죠? 그런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유출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밑에 얘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여기 있는 어디에 있냐면 A6인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10가지 나오는데 제가 여기 앞부분 안 해버렸죠. 그죠? 앞부분에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얘들은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을 뒤에 제가 포함시켜 놨거든요. 실제 어떤 식으로 이 공격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포함시켜 놨으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제가 따라 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위협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공격자입니다. 이게 공격자가 있으면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취약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취약점들이 있는데 많은 취약점들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들어와서 취약점을 가지고 자기가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자원들이죠.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실제 정보를 빼가 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막는 사람은 이 취약점을 전부 다 막아야 되겠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 중에 일부만 공격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점선이 나온 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 점선, 여기 점선, 여기 점선 있죠.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이 두 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뚫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뚫린 곳으로만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안을 이제 막기 위해서라도 보안을 제대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현재 같은 경우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보안을 자기들 자체에서 다 합니다. 근데 보통 소규모나 자기 업체들 같은 경우 자기가 직접 보안을 안 해요. 보안을 안 하고 그냥 보안 회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툴을 구입해서 보통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인젝션 취약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젝션 취약점입니다. 인젝션은 주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입하는데 그 공격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에 아래와 같은 지리문, 데이터베이스의 지리문 이야기합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 지리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스트링 쿼리, 문자열 변수로 쿼리라는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요. 쿼리에다가 select 별표 from account where custom ID 그 다음에 ID에 들어가서 작은 따옴표에 해서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ID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그 입력 상자 있죠. 입력 상자 하나에서 입력된 값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보통 이거는 정상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자는 어떻게 하냐면 ID 값을 보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뭐라 쓰냐면 앞에 금방 있던 지리문 여기를 보면요. where잖아요. 그죠? where가 조건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커스텀 아이디가 사용자가 입력했던 아이디랑 같은지를 물어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 일을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요. 여기다가 입력하는 걸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 5와 작은 따옴표 1은 작은 따옴표 1 써놔버려요. 이렇게 써놔버리면 아이디로 이런 식으로 여기가 뭐가 되냐면 URL이죠. URL인데 예제 사이트를 그냥 sample.com이라고 만들어놓은 예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앱이라는 이 폴더에 계정 정보거든요. 그리고 물음표도 있죠. 물음표 뒤는 항상 필드명이에요. 얘는 ID에다가 요 모양으로 붙어버립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하나가 빠졌네. 이게 작은 따옴표 하나가 더 빠졌습니다. 이게 작은 따옴표 하나 빠졌는데 ID가 공백이거나 1과 1이 같으면이라는 이야기죠. 이거나랑 붙었으니까 얘가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얘가 거짓이어도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참이잖아요. 1과 1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디를 안 집어넣더라도 요거만 집어져 있으면 그냥 뭘로 로그인 된 걸로 인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다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나왔던 지리문이 얘예요. 앞에서 나왔던 지리문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셀렉트문에서 조건으로 나와서 여기에 아이디를 집어넣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집어넣길 요 모양으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다가요. 집어넣으면 앞에 있던 거는 커스텀 아이디는 여기 작은 따옴표 있고 작은 따옴표 나왔으니까 커스텀 아이디는 공백입니다. 없는 거죠. 5와 해놓고 1은 1과 같다라고 집어넣을 때 이게 뒤에 작은 따옴표 하나 더 붙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문자 1과 문자 1은 같은 거 맞죠? 그죠? 그럼 앞에 아이디에 상관없이 무조건 얘 때문에 로그인이 된 걸로 인식해버려요. 패스워드를 잘못 넣는다 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로그인이 됐으니까 이건 이제 지리문을 이렇게 된 지리문을 이렇게 된 지리문을 그냥 그대로 일반적인 셀렉트문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 쭉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넘어와가지고 작은 따옴표 중이니까 아이디가 공백 또는 1과 1은 같다라고 해버리면 얘의 아이디가 입력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로그인이 돼버리겠죠. 물론 네이버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네이버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집었는데 왜 안 되냐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입력 상자에서 이런 특수문자, 지리에 이용되는 특수문자거든요. 작은 따옴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는 못 쓰게, 그러니까 그거 입력하잖아요. 그죠? 입력하면 입력값을 그냥 여기 있는 지리문에다가 바로 포함시키지 않고요. 미리 검사를 합니다. 필터링이라 그래요. 미리 검사해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혹시 특수문자를 썼는지 확인을 해요. 특수문자 쓰면 바로 나옵니다. 이 문자로는 아이디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막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리문 자체의 허점을 이용한 거죠. 지금 지리문 자체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전혀 이상 없어요. 이거. 전혀 이상 없는데 여기 부분을 이런 모양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논리적인 오류를 일으켜 가지고
얘가 아이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디에 대해서 참이라는 값이 넘어가면서 로그인이 인정돼 버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젝션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하나만 써놓고 여기에다가 참이 될 수 있는 어떤 값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그냥 이렇게 넣어도 돼요. 5와 그냥 1 집어넣어도 돼요. 왜 되냐면 컴퓨터에서 인식할 때 0이나 공백이나 널값 같은 거 있죠. 0 공백은 아실 거고 널 값은 이제 이런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은 값, 의미 없는 값, 데이터로 사용될 수 없는 값 이런 걸 그냥 통틀어서 널이라 그러는데 이런 값이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 값이 아닌 숫자가 있는 게 있죠. 정수라든지 실수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그냥 들어오면 얘는 참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가 오화만 붙여서 참이 인식될 수 있는 조건만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무조건 참으로 인식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로그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만일 계정 정보가 있다고 할게요. 계정 정보. 근데 여기 계정 정보에 대해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관리자 로그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을 따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입력 상자에 값을 입력하는데 이 입력할 때 여기 지리문이 어떨 거라는지 예상만 되면 이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필터링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를 지리문에 그냥 집어넣지 않고요. 중간에 어떤 문자가 있는 지리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문자가 있는지 물론 프로그램상으로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인젝션 취약점이고요. 자, 다음 부분이 이제 인증과 세션 관리에 대한 이제 취약점인데 거의 뭐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 예약을 만일 한다라고 했을 때 항공사 예약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이야기합니다. 항공사 예약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URL 덮어쓰기를 지원하고 있고 다음 URL에서 세션 아이디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쭉 가가지고 뒤에 세션 아이디 나오죠. 자바 같은 경우가 보면 J 세션 아이디라고 나오거든요. 그 자바, 즉 JSP로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는 J 세션 아이디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런 식의 문자가 나와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로그인한 세션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다른 컴퓨터에서 이 세션 값 그대로 집어넣어서 접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로그인된 걸로 인식을 해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딴 사람이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또 내려갔지? 자, 이제 공격되는 형태입니다. 금방 여기는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만 이런 형태의 정보를 URL에 아이디가 이런 세션 아이디가 표시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사전 형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타워 기능이 없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 같은 데 가보시면 처음에 로그인 하잖아요. 그죠? 로그인하고 나면 로그인해서 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있으면 이 말 나오죠. 사용 안 하고 조금만 있으면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초과돼서 자동으로 로그아웃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뭘 해놓은 거냐면 타임아웃 기능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 가정하에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장소의 컴퓨터로 사이트에 접근한 사용자가 로그아웃을 선택한 대신에 단순히 브라우저 탭을 닫아버렸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1시간 후에 공격자가 동일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브라우저에 여전히 인증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게 됩니다. 근데 현재 대부분의 경우는 세션 자체는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는 가능한 이게 세션 유지 자체가 중요한 거라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그 값 자체를 손을 대가지고 값을 줄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공격 시나리오가 세 번째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패스워드 잃어버렸다고 패스워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넘어와요. 그때부터는 그 계정에 대한 제어권은 공격자가 가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유출로 해서 자기 데이터가 빼져나가는 또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증과 세션 관리의 취약점,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현재 얘기 나는 세션 관리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 자체는 인정이 됐을 때 이게 나오거든요. 인정받은 상태에서 나온 거니까 인정받은 세션 아이디 자체가 유출된다 그래 버리면 정보를 쉽게 빠져내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인데요. 크로스 사이트. 얘는 이렇게 보세요. 크로스 사이트는 한 사이트가 아니고요. 2개 사이트 이상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 발생할 거예요. 거기에 스크립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메일로 뭐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메일에서 내가 그러니까 공격자가 보냈는데 특정 자기가 아는 사용자로 보낸 걸로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공격 시나리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 검사나 escaping 없이 HTML 조각을 구성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한다는데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유선 검사나 escaping 없다라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우리 앞에 인젝션 공격할 때 작은 땀표 해가지고 자, 여기에 보면 escaping 없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작은 땀표 하고 나서 그 다음 오와 1은 1이라고 집어넣으면 뒤에 오와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참으로 인식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작은 땀표 쓴 거 있죠. 이런 걸 필터링하는 작업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escap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페이지에다가 추가시키는데요. cc라는 변수 값을 가지고 와서 추가시키거든요. 그때 그 cc라는 매개 변수가 cc라는 매개 변수가 지금 현재 저장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cc 안에 들어간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cc가 어디가 있지? cc에다가 이 값을 몽땅 저장시킨다고 한다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cc가 들어갈 때 cc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cc에서 괄호 닫고 이 뒤에 값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물론 얘는 URI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도큐멘트 로케이션에다가 해커에다가 지금 어태크가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CGI 빈에다 쿠키 CGI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뭐가 돼버리냐면요. 여기 이 사용자가 로그인한 정보 있죠. 그 정보에 대한 쿠키 정보를 빼내가 버리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쿠키 정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로그인 하잖아요. 그죠? 로그인했다가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그냥 계속 로그인하게 해놓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대부분 쿠키에 저장돼요. 그 정보를 빼내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추가를 시켜놓은 거고요.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부분은 이제 뭐냐면 앞부분에서 이제 봤던 부분에다가 여기 부분은 모바일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모바일에서 10가지 부분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 10가지 부분에 마찬가지 모바일 부분에 해당하는 위험 10가지를 해놨고요. 얘는 2014년에 처음이 아니라 2014년에 발표된 게 가장 최신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예를 넣어놓은 건 없고요. 그냥 쭉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고만 그냥 나열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서버 사이드의 컨트롤 자체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서버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제어 자체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폰으로 사용하는 거면 그냥 이렇죠. 요즘 폰이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하이브리드 형태가 무슨 말이냐면 폰은 클라이언트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대부분 컴퓨터로 만들어진 서버에서 제공해요. 이런 식으로 폰과 컴퓨터 자체가 이렇게 혼합돼서 개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형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폰에서 폰 자체에서 사용하는 건 대부분 없고요. 게임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그 컴퓨터로 되어 있는 서버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에서 파라미터 값 자체를 변조를 해가지고 취약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폰 자체에서 보안이 안 돼 있으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데이터 기억 장치 부분인데요. 중요한 정보가 스마트폰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근데 거기는 보안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부분의 폰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인증서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 외에 뭐 로그인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폰은 나만 쓰니까 로그인을 그냥 해놓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올 때마다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게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텐데 만약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다 유출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충분한 그 전송계층에 대한 그 보호입니다. 전송계층에 대한 보호 부분을 보시면 개인정보나 중요정보들을 평문으로 전송할 때 도청이나 다른 공개에 의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와이파이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와이파이는 아직까지 보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돼요. 제 어떤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와이파이로 지금 현재 뭐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것만으로 그 순간에 데이터 싹 다 빠져나갑니다. 그 정도로 빠져나간 형태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가능한 한 와이파이는 인정된 와이파이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고요. 자기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와이파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만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집이 뭐 아파트 같은 경우 더 그래요. 집에서 혹시 와이파이 잡아보시면 옆집 거, 밑집 거, 윗집 거 전부 다 잡히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 패스워드라는 게 쉽게 도용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사거든요. 패스워드 자체가. 패턴 보고 여기서 만일 패스워드 자체가 10자리라 그럴게요. 10자리라 그러면 이 10자리 돌려서 만드는 거 금방 만들어요.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아이디 집어넣고 이 아이디 집어넣는 이 아이디 집어넣는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만일 10자라 그러면요. 문자 한 자리를 표현하는데 그냥 아스키 코드 이야기하면 한자로 127자리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한 자리. 거기서 특수문자 빼버리고 숫자하고 영문자만 쓴다 그래버리면 숫자 영문자 쓰면 숫자가 10자죠. 그죠? 영문자가 26자죠. 맞나? 998이니까 26자 맞네요. 26자 있고 그럼 26자, 26자, 10자 해보고 기껏 해보면 뭐 한 60자 정도밖에 안 돼요. 60 곱하기 10자리니까 그러면 60 곱하기 10자리 하면 600 나오잖아요. 그죠? 600번만 돌려보면 돼요. 그럼 패스워드 찾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야 포문 하나 돌리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패스워드를 뚫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쓰는 거면 집에 쓰는 패스워드를 바꾸실 수 있으면요. 패스워드도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유출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끝나가니까 이게 마음만 급해지네요. 자, 다음 부분에 보겠습니다. 다음 부분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냐면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유출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되지 않은 데이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앱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많이 써요. 저도 그래요. 앱이 한 개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실행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앱과 앱 사이에 앱과 앱 사이에서 데이터가 교차되면서 다른 앱에 있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5번째 부분이 권한과 인정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이야기겠죠. 권한 인정 부분도 보면 현재 대부분이 우리는 이래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고인정서 여기까지 끝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로그인해 보실 때마다 이런 거 많이 해요. 저도 그래요. 귀찮아 죽겠어요. 그쵸? 근데 그거 하시고 나서 그 프로그램 다 지우는 게 맞아요. 그 프로그램 다 지우고 그 인증 때문에 설치된 프로그램 무지 많잖아요. 그죠? 싹 다 지우고 다시 할 때 나중에 다시 까는 게 맞아요. 근데 귀찮죠? 그렇게 대부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 거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여기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암호화 자체 크립토그래피라고 나오는데 암호화 이야기입니다. 암호 자체가 깨진 경우에 암호화 자체가 깨졌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이제 유출될 수도 있을 거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그 클라이언트 측 자체에서 이런 죄송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자체에서 인젝션이 발생할 경우 인젝션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웹에서 발생했던 거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그 폰상에서 그냥 여러분들 입력하잖아요. 그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 입력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 그런 인젝션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여기 부분인데 신뢰할 수 없는 그 입력값에 대한 보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입력값이죠. 그 입력값에 의한 보안이 결정되는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취약점이 있고요. 뭐 여기는 그냥 읽고 넘어가야 될 거네요. 다음에 부적절한 세션 부분, 부적절한 세션을 다루는 것 같은 경우 세션은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사용자마다 자기 고유로 부여된 그 어떻게 보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하게 그러니까 약하게 다루어졌을 경우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자체의 보호가 약할 경우요. 바이너리 보호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소스 코드라고 생각하세요. 프로의 소스 코드 부분인데 앱 자체가 잘못 만들어지거나 앱 자체에 다른 어떤 그 앱이 포함돼 가지고 거기에서 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모바일에 관련된 탑 10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려면 이런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가면 한국어로 번역된 게 있고요. 여기나 여기로 가시면 영어로 된 부분이 여기가 한글 문서고요. 여기 부분에 가면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게 그 탑 10 부분 있잖아요. 그 10가지 부분들이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요. 실제 안에 공격 아까 같은 공격 시나리오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각 부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신가 본데요. 너무 지루하셨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지루하게 만들어드려가지고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